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목진단 맛집 빈다쇼입니다. 미국 상관은 또 한번 디커플링을 겪고 있는 우리 시장 보면서 좀 많이 아쉬우시죠? 짧은 반등을 뒤로 하고 다시 한번 오늘 종목 상세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미들이 요즘에 떠나고 있다. 거래량이 너무 없어서 우리 증시 활력이 너무 떨어진 듯한 분위기들 체감하고 계실 것 같은데 나른하게 좀 봄을 시장도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과 또 이 디커플링화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구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때로는 과감한 좀 트레이딩도 필요할 것 같고 꾸준하게 뭐 종목은 발굴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내심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많은 요건들이 조금 필요한 또 시장을 이기기 위한 또 싸움을 계속해야 나가야 되는 구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들 어려우시죠? 답답하시고 좀 오늘도 지루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수익률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힘써주실 종목 진단의 진심인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강재현 운용형 모실 예정이고요. 최병훈 전문가님 함께 하니까 두 분께 진솔하게 종목 진단 받고 싶으신 분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점심 딱 드실 시간이어가지고 점심 식사 또 하시면서 즐겨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점심 든든하게 드시고 늦게도 좋습니다. 저는 기다리고 있을 예정이니까 1시간 저희 진행하잖아요. 도착하시는 대로 종목들 많이 올려주세요. 종목 명가, 매수가, 비중은 저희 게시판과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전화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편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전화 오늘 많이 주세요. 서울 전화 325-8200번 열려 있으니까 전화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크니 어서 오십시오. 수행님 수고입니다 하셨는데 이제부터 수고를 할 예정입니다. 열심히 또 여러분들과 제가 수다를 떨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태리님께서는 춘리 이모를 닮은 수행 누나, 제가 춘리를 닮았나 봐요. 오늘 요 리본 패션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는 것 같은데요. 춘리하고 제가 좀 싱크로율이 있나 봅니다. 네, 진정 주린이니 언니 안녕하세요. 큐티하세요 라고 또 하트 날려주셨고요. 원호님이 일찍 오셨더라고요. 네, 수행님 시간이당 하셨는데 네,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진단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니까 네, 많은 쌍방향 소통과 함께 오늘도 북적북적한 진단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최병훈 전문가님 한번 모셔볼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어닝 시즌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 프리뷰 리포트가 계속 나오면서 미리미리 실적에 좀 반응하는 종목들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슬기롭게 저희가 어닝 시즌을 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팁을 조금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전문가님의 노하우 있으시면 조금 건네주세요. 네, 오늘 또 보면, 이제 어닝 시즌이 미국도 시작됐고, 우리도 시작됐는데요. 이번 1분기 어닝 시즌 기간 동안, 실적이 잘 나오더라도, 주가에 큰 영향이 없을 걸로 보이고요. 대신에 어닝 쇼크가 나오면, 예상보다 실적이 적게 나오든지,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이렇게 됐을 때 실적이 바로, 예상보다 어닝 쇼크가 나오게 되면, 하반기도 실적 개선이 쉽지 않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닝 쇼크 기업들은 주가가 빠졌다고 더 이상 안 빠지는 게 아니라 매수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주가 하락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하락하지 않더라도 반등 어떤 모멘텀이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지금 실적은 아니라 하반기 정도 실적이 좀 좋아지면 지금보다 더 좋아져야 되는 게 1분기보다 그런 기업들을 좀 봐야 되고요. 예를 들어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음식료라든지
식품, 음식료, 뭐 제지라든지 펄퍼 이런 이제 우선 실제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 1분기 잘 나올 걸로 보여요. 그런데 주가가 뭐 많이 올라갈 거냐? 그러면 하반기도 계속 좋아져야 되는 거죠. 그걸 꼭 체크해야 되고 1분기 실적이 좀 나쁘더라도 2, 3분, 4분기나 이렇게 계속 내년도 실적이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기업은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좀 더 길게 보고 투자를 해야 되고요. 지금은 지수가 보시면 작년 6월 20일인가 10개월 동안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한 20포인트 이렇게 내려와서 20% 정도 내려왔다면 작년 여름 정도에 샀다면 우량주들은 기본 20%는 손해를 봐야 되는 거 보고 있겠죠. 평균적으로는 계좌 수익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근데 행보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월 달부터도 그럼 주식이 안 올라가는 거죠. 왜 안 올라갈까?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금리 인상, 물가 고공행진 그것뿐만 아니라 경기에 대한 미래 경기가 좋아진다는 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미국 쪽으로 우리도 지금 글로벌 이제 경제 성장 전망을 IMF도 다 낮추고 있습니다. 얼마 전 20% 낮췄거든요. 그럼 경기가 생각보다 올해는 기대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큰 손들 입장에서는 굳이 미리 사서 주식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안 들어온 이유도 그게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은 중국에 대한 경기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그게 확실하게 어떤 변화를 모멘텀이 일어나지 않고는 큰 상승은 쉽지 않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매매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잠깐 올라갔다 또 내려오고 어제 지수 올라가는 오늘 또 내려오죠. 많이 빠지지는 않고 잠깐 올라 또 내려가고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단기 매매를 하려면 아주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물려서 끝없이 물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지금 시간 내에서 미국에 넷플릭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가입자 수가 급감 유출이 되면서 급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앞으로 가입자 늘지 않으면 실적이 개선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오히려 시간에서 25% 거래가 적지면 25%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주식이 보시면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이것은 변동이란 게 추세적으로 가다가 급락했는데 또 시간에 25% 빠진다는 건 많이 빠지는 거죠. 왜 반등이 아니라 어닝 쇼크가 나오니까 그래 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대감에서 많이 올라갔다가 그것을 오른 주가를 이제 오른 주가를 미리 반영됐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기여를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미리 실적이 나빠진다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거죠. 이런 주식들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내 현재 보시면 코스닥도 보면 지금 많이 빠진 업종들이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폴로비소, JF엔터, SM이라든지 YG엔터 전부 엔터주라든지 미디어 주식들이 넷플릭스 영향을 빠지는데요. 그러면 보세요. 이제 이렇게 많이 올라간 상태죠. 덜 빠졌습니다. SM도 그러면 모멘텀 여력이 있었지만 그러면 이제 비대면이 정상화돼서 대면화 컨택트로 다 되고 산업활동이나 기업활동, 엔터활동이 정상화됐을 때 미리 주가가 다 반영됐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더라도 미래에 이 실적이 반영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어렵다는 거죠. 글로벌적으로 보시면 다 그래서 이런 주식은 덜 빠졌기 때문에 그냥 급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적을 보지 말고 현재 하반기 이후부터 계속 봐야 됩니다. 즉 실적의 연속성을 좀 봐야 되고요. 실적이 등락이 심하다면 주가가 올라간 것은 제자리에 다른 주식이 빠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확실히 좋은 주식은 비중을 확대하는데 구조적으로 좋은 주식을 좀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좀 투자를 좀 슬림하게 하고 하시면 좀 더 시장이 이기지 않거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아무리 봐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올해장은 큰 장이 없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내년 정도를 보고 미리 길게 투자 어떤 기간을 보고 심리도 그렇게 잡아가면
이렇게 안 좋을 때 아주 내년에도 많이 갈 주식, 즉 많이 갈 주식이 아니라 실적이 아주 좋아지는 주식들이죠. 그런 것을 좀 비중 확대하는 전략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구조적으로 좋은 소식 주식을 사자. 그리고 포트를 조금 날씬재기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큰 장이 서지 않는 주식이기 때문에 라고 또 이유까지 함께 덧붙여 주셨는데 올해까지는 글쎄요 좀 이런 전망이 많더라고요. 여건상 크게 큰 장이 서기는 힘들 거란 전망이 많기 때문에 뭐 소위 대박을 쫓아서 주식 투자를 저희가 하긴 합니다만 요즘에 뭐 중박 수익, 소박한 수익도 내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욕심 컨트롤도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때에 맞춰서 또 많이 수익을 벌어들이면 되잖아요. 내년 이후에 또 큰 장이 서기를 함께 좀 기다려보면서 그때 또 걸맞는 종목들을 뭐 지금 매일매일 이런 트레이딩이라던가 이런 거에 능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정말 좋아질 기업을 계속해서 사서 모아 나간다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도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대처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최병훈 전문가님의 또 현답 저희 들어보면서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니스 포토님께서 저도 오랜만에 뵙는데 요즘 바쁘셨나 봐요. 오늘 하루 종일 스튜디오에서 일합니다. 너무 오랜만이에요. 휴가 복귀하셨네요 하고 저 맞아주셨는데 제가 월요일부터 다시 복귀했습니다. 데니스 포토님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진단쇼 들러주셔서 오늘도 감사드려요. 슈퍼제이님께서도 요새 재택이라 참여가 가능하네요 하셨는데 재택근무 하시는군요. 재택하시면서 여기 또 쏠쏠한 재미죠. 정보 진단도 받아보시고 재택하는 동안에 저희 맘껏 또 진단쇼 함께 즐겨주세요. 종목도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오늘 많이 저희가 받아보려고 하니까 전화 좀 많이 주세요. 서울전화 3252-8200번 계속해서 전화 열려 있으니까 전화 찬스 활용해 주시면서 먼저 봉천동 꿀주먹님 한번 모셔볼까요? 필명이 재밌으신데 덕산네오르스 남겨주셨어요. 매수가는 41,200원이시고 비중은 10%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좀 막연한 심정이 묻어나는 그런 질문 남겨주셨는데 덕산네오룩스도 안 좋죠. 좀 주가 많이 밀렸습니다. 거의 신고점 대비해서는 40% 넘게 꽤 밀렸네요. 좀 골이 깊은 종목이고 현재는 44,200원대 이 정도에서 현재가가 형성이 됩니다. 다행인 점은 저희 시청자님이 정말 매의 눈으로 이거 저가 매수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좀 수익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마 성에 차지는 않으실 것 같고 이렇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구조적으로 좋아질 주식을 사자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종목인지요? 덕산네오룩스 좀 봐주세요. 네, OLED 관련 종목이죠. 덕산네오룩스는 일반 이제 OLED 유기물 제조업체인데요. 우리 이제 노트북 이런 데 주로 OLED 있잖아요. 아몰레드 이렇게 재로 들어가고 하버 애플이라든지 관련돼 들어갑니다. 그래서 OLED TV라든지 OLED 노트북이라든지 뭐 요즘 OLED 핸드폰 다 하니까 OLED로 그러면 이쪽은 지금까지는 작년부터는 온라인 시대 좀 좋았습니다. 잘 팔고 그리고 또 하반기에 뭐 애플 들어가면 좀 좋아지지만 일시적이고 큰 구조적으로 변화가 있는 그런 기업은 아니고요. 안정적 이익을 내지만 미래 가면 갈수록 이제 경쟁자도 많고 그래서 지난번에 올라갔던 게 그 정도가 거의 올해 예상 실적 아니라 내년 정도 이후의 예상 실적까지 다 반영됐습니다. 가격이 올라갔던 거죠. 지금 4만 원 정도 내외가 적정 주가예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빠졌으니까 주식이 또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보는 이유는 많이 빠져서 투자자들이 대다수 좋아하는 어떤 그림처럼 많이 빠졌죠. 76,000에서 3만원대 왔으니 반타작 됐으니까 이제 올라가면 회복만 해도 따블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밑에서 사서 지금은 조금 수익이 뭐 났어요. 예를 들어서 10% 20% 보고 들어가면 4만 초반이니까 5만 2천 정도, 한 5만 1천 원 정도 목표가가 되는데 그러면 반등할 때 수익률이 한 뭐 20% 나온다. 요 반등을 노려서 20%를 수익을 내게 줘까지 하면 종목도 10% 비중이면 10종목 있잖아요. 그 10종목 중에 반등도 제대로 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조적 성장을 못한 기업은. 그러면 10종목 중에 5개 이익만 하고 5개 손해 나니까 세월이 아무리 가도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살 때는 항상 이렇게 수렴하고 나서 본격적인 시세가 시작되는 구간, 그래서 투자자들은 대다수 여기부터 들어가서 이 폭발할 때 고평가니까 4만 이상은 거기서 팔고 나오고 다시는 안 건드려야 됩니다. 여기서 매매하는 주식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금 정권사의 목표치 같은 5만 5천 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것은 이미 76,200원까지 갔잖아요. 시연을 했다는 거죠. 나는 쇼를 다 보여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쇼보는 재탕입니다. 처음 하는 쇼를 보기를 원하지 몇 번 재탕하는 것은 재방송은 그렇게 인기가 없는 거죠. 많은 사람이 봤기 때문에 이제 나올 사람만 있는 거죠. 올라간 팔 사람만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주식은 아주 쉽잖아요. 그죠? 그럼 반등시만 노려서 하는데 이것을 초보자들은 반등을 노려서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손실이 아주 크게 날 수가 있습니다. 실적이 나쁜 거를 많이 빠져서 반등할 걸 보고 사고 바이오주라든지 테마주라든지 이런 거를 건드려서 크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은 구조적 성장, 물론 하반기 조금 나아지는데 1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런데 2분기, 3분기부터는 좋아지니까 3분기가 제일 잘 나올 성수기. 그러면 올해 늦어도 7, 8월 달까지 빠져나와야 됩니다. 지금 4만 원이니까 그때까지 한 20%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52,000원 목표가 드릴 테니까 손절가는 42,000원이에요. 그래서 손절가 42,000원, 목표가 52,000원 보고 매매를 하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업종 자체는 저는 이런 거 이제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 합니다. LCD, 핸드폰 부품, 자동차 부품 구조적으로 성장이 안 되는 요즘 뭐 그런 쪽은 단기 매매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지금은 모양도 괜찮하기 때문에 좀 갖고 있다가 만약에 조금 이익 실현을 빨리 하고자 하면 47,000원 정도입니다. 1차 목표가는. 그 정도고 그 다음에 한 8월 정도까지 보면 한 52,000원 정도 내외까지는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에 투자하시고 추가 매수는 뭐 여기서 가더라 하지 마시고 올라갈 때 매도하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정적이긴 한데 성장성은 좀 부족하다라는 한 줄평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빠진 게 아니라 적정 주가를 회귀한 상태라고 봤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목표 수익률이 조금 올라오면은 그 정도 선에서는 정리하고 나오시는 걸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제 생각보다는 목표가 꽤 주신 것 같거든요. 여름까지 8월까지 조금 보신다면은 5만 원 이상까지도 꼬링 가능하다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그래도 수익 좀 챙기시면서 내 종목과 아름다운 또 이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봉천동 꿀주먹님의 종목 첫 번째로 먼저 봐드렸고요. 다음은 재택근무하시면서 진단쇼를 즐기고 계신 저희 슈퍼제이님의 종목 모셔볼까요?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무거운 종목 언제 탈출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남겨주셨는데 무겁죠. 네, 포스코홀딩스 들어가신 가격을 보니까 32만 7천 원대에 네, 진입이 되셨고 비중을 좀 조정하셨나요? 네, 지금 9% 정도 담고 있다고 남겨주셨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28만 9천 원에 오늘 현저가 잡히면서 약하게 올라옵니다. 강보합권 정도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기관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꾸준하더라고요. 수급도 조금 불안했고요. 결국에는 뭐 단기 이평선들이 굉장히 답답하게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수렴이 돼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정확하게 무겁다라는 표현을 남겨주셨습니다. 언제쯤이나 가벼워질 수 있을지 가벼워질 가능성 있는 건지 한번 좀 봐주셔야겠는데요. 네, 이 포스코 홀딩스는 포스코를 100% 자회사로 두고 있는 제조 사업 회사입니다. 제조 회사는 포스코고요, 절강 제조. 근데 포스코 실적 잘 나왔죠. 이제 전체적으로 물건이 비싸게 팔리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 뭐 호판이라든지 자동차 건판 전부 다 가격이 올리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가격 전가를 고객사에 하기 때문에 실적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인 거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제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 파고 건물 짓고 하는 시대는 거의 10년 전에 끝났다. 최소.
그러면 기술적 반등만 되는 거예요. 경기가 좋아지면 올라갔다가 나빠지면 내려갔다가 또 올라지면 올라갔다. 그래서 한 100% 경기가 나쁠 때 좋아진다고 확신이 있을 때 경기 예측돼서 미리 사면 한 1년 정도 2년 기다리면 100%로 수익이 나요. 저점에서.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철강제 관련된 포스코는 세계적인 뭐 1등 기업이니까 그러면 지금은 뭐 철강 없어서 못 팔잖아요. 근데 고공행진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우리 뉴스를 보면 건설 현장에 공사가 중단됐다. 그리고 뭐 재건축 조합도 결국 뭐 여러 가지 비용 때문에 건설사가 해봤자 돈이 안 되고 적자가 뭐 오히려 올려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는 오히려 비싸게 팔 수는 있더라도 수요가 또 그만큼 쉽지가 많이 안 팔리니까 가격은 올라갔는데 많이 팔려야 되는데 적게 팔리잖아요. 공급이 여러 가지 차질로. 그래서 이익은 좋은데 구조적으로 매출이 크게 늘진 않는 거죠. 결국은 크게 본다, 길게 본다면 성장을 계속 하지 못하는 저성장 국면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철강주들은 구조적으로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 이상은 큰 상승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중국의 경기에 또 직접적 연관이 있고, 그럼 뭐 지금 중국의 경기가 좋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은 많지 않잖아요. 중국 경기 우려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포스코도 마찬가지, 포스코홀딩스도 쉽지 않은 거죠. 주가란 게. 그래서 주식을 할 때 항상 전체적으로 경기를 보고 그 다음에 관련된 전방 업황이 좋아지고 그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주가가 단순히 빠졌다고 사면 계속 이제 보초만 서게 되는 현상이 나오다가 더 경기가 나빠지면 또 한 단계 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것은 수익이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고 사는 주식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32만 7천에 사셨으니까 32만 7천 원이면 이쪽에 사겠죠. 그럼 보세요. 이쪽이 이제 2021년 작년이에요. 이렇게 40만 원 갔다가 한 20% 정도 빠지니까 이렇게 갈 때는 주식을 내가 안 하다가 사고 팔다가 위에 팔고 밑에 산다 하더라도 여기 사서 딱 물려버리면 이렇게 물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다시 32만 8천 원 가려면 확실하게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공급에 대한 어떤 차질도 없어지고 좋아져야 되는데 그게 아직 요원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도 수익이 안 나는 거,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철강주는 아주 조심히 다뤄야 되는 그런 주식들입니다. 왜 옛날에 2007년도 보세요. 경기 그때 하고 지금 끝없이 나빠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세월만 허송 세월 보내는 주식들이 이런 주식들이에요. 구조적으로 성장할 때는 철강, 중국 경제 성장할 때 같이 가잖아요. 그 다음에 성장이 멈췄잖아요. 저성장 고차가 되고 난 상태는 끝없이 고가에서 빠졌다가 그 다음 행보를 계속 하잖아요. 아무리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 힘든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기술적 매매조차도 안 하는 게 정답이에요. 여기 보시면 한 일주일 올라봤자 한 10%, 최저가에서 30%. 여기도 최저가에서 6%. 여기서 한 달 더 최저가 사면 6%예요. 그런데 보세요. 비중을 10% 사가지고 수익률을 10% 넣어서 종목 10% 먹고 나왔어요. 그러면 1억 중에 만약에 1,000만치 사고 10%면 100만 원 먹고 나오는 거예요. 1억 중에 1억 내가 100만 원 먹고 나가고 또 다른 거 또 해야 되고 1년 해도 10번 해봤자 10%밖에 계좌 수익을 못 내는 거죠.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쉽지 않고 올라가면 저는 40인 가액까지는 정말 경기가 좋고 내년 정도에 경기 하락이 된다면 가능할 걸로 보여요. 그러지 않고는 30만 원 초반 정도 가게 되면 31만 원 정도 가면 손절도 생각하든지 아니면 물 타는 종목도 아니에요. 31만 원 단가 맞추는 물 타서 가는 것은 물 탈 돈으로
100% 200% 갈 수 있는 주식 그걸 사셔야 되는 거죠. 항상 그렇게 생각해서 반등 시 좀 비중 줄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내년까지 경기 좋을 때 기다리면 본전원 정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병훈 전문가님과 전화 통화하시기 위해서 오래 기다리고 계신 저희 시청자님 빨리 모셔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바로 제가 종목 여쭤볼게요. 시청자님 종목 어떤 거세요? 네, 아렌투 테크놀로지. 네, 얼마에 사셨을까요? 17,800원에 샀어요. 비중이 얼마 되세요? 20%예. 20%. 이거 뭐 작년 가을 정도의 요 가격대가 네. 왔었는데 그 정도 들어가셨어요? 네, 7월 정도에 산 것 같아요. 꽤 되셨군요, 지금 기간이. 네. 속상하실 것 같아요. 너무 주가가 많이 빠져서 예. 어떤 점 오늘 좀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이거를 손절을 해야 되는지, 네. 안 그러면 더 사도 되는지. 더 사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네. 생각을 좀 하고 계시군요. 네네. 저희 최병훈 전문가님 굉장히 또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잖아요, 시청자님. 네, 시간 네. 관계상 제가 바로 연결 도와드릴 테니까 꼼꼼하게 한번 궁금한 거 다 여쭤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쪽을 선택해 주실까 바로 받아주세요, 전문가님. 아렌투 테크놀로지입니다. 아렌트 어쨌든 이익이 뭐 작년 개별 기준 한 18억 정도 났네요. 그리고 MLC 하는 기업인데 보면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뭐 크진 않은데 800억대 하고 있어요. 작년에 영업이익 18억 났잖아요. 41억 뭐 그전에. 그러면 가치를 평가하기가 아주 어렵죠. 지금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 기준 18억 났으면 10배면 180억 시가총액 돼야 되고요. 1800억 한다면 900억 정도 시가총액 한다면 50배예요. 이 영업이익에 지금 주가의 위치가 예를 들어서 일반적 우리나라 전체 좋은 우량주들이 한 영업이익이 한 10배에서 13배 정도 사이 하거든요. 13배 정도. 근데 이거는 50배예요. 그러면 고평가죠. 2020년대 잘 나왔을 때도 20배 정도 갔습니다. 그럼 가치로는 가치가 별로 없는 주식이죠. 매출도 아주 적었고요. 보세 200억대. 어떤 개인회사 같이 거의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주식을 이제 보시면 이제 사가지고 지난번에 17,800원 정도면 올라갔을 때 산 거죠. 작년 10월달 정도에 잠깐 어떤 테마스로 올라갔을 때 그러면 그 다음에 급락하고 계속 빠졌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렇게 빠진 이유는 고평가됐기 때문에 자 돈이 줄어들면 이 종목 저 종목 사지 않고요. 정말 확실히 좋은 거 위주로 나쁜 주식 팔고 테마주 팔고 그래서 좀 안전한 주식이라든지 새로운 갈아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보자들은 그냥 올라갔다 내려오면 뭐 어떤 잠깐 올라오면 거기에 가격 보고 사고 하지만 일반인 투자자들은 돈 버는 투자자는 지금 제가 이렇게 가치 평가하듯이 다 평가해보고 건드리면 안 될 주식이다 아예 보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평가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지금 테마 볼 것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힘든 시간이 계속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20% 비중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70% 올라가야만 60% 70% 올라가야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주식이 이 회사가 가치도 좋고 저평가고 앞으로 계속 좋아진다면 그냥 비중을 뭐 20, 30% 더 실으면 돼버려요. 근데 그런 게 불확실해. 불투명한 회사잖아요. 작은 회사고 이익도 별로 안 나는 회사니까. 그럼 물 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면 어떤 호재성이 있더라도 여기서 지난번에 작년에부터 시작해 잠깐씩 올라가고 이제 구조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올라가기 아주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거래가 실렸잖아요. 그래서 이 주가는 실제 완전히 두세 배로 좋아지면 회복되지. 그러지만 회복되지 않는다는 이 가격까지. 그러면 손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절반 정도는 손절을 하신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반등시 하는 경우에는
12,000원 정도, 22평 정도에 하시고요. 만약에 가감이 결단해 손전을 절반 정도 한다면 이 저점을 붕괴 되는 시점, 거기서 하시면 되는데요. 종가 기준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저점 깨면 1,250원이니까 10,000원 정도 예로 깨면 그냥 절반 팔고 나중에 다른 뭐 확실한 주식을 하든지 아니면 저 밑에 7,000원, 뭐 6,000원 이렇게 간 다음에 재매수해서 단가 낮춰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처음부터 잘못 들어가신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어떤 비전이 있다면 보유해서 가도 되는데 좀 워낙 고평가된 회사라서 절반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저는 조금 섭섭한 진단이 나온 것 같기도 한데 좀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결정이 좀 서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판단 잘 참고해 주시고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종목으로도 수익 많이 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R&D 테크놀로지까지 해서 진단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최병훈 전문가님의 진심어리도 여러 가지 조언들 저희 들어봤습니다. 난국곰님께서 제 헤어스타일이 쌍봉이라고 하락을 예감한 헤어스타일인가요? 라고 좀 불편한 표정을 남겨주셨는데 그건 아닌데 어떻게 또 공교롭게 그렇게 보이시나 봅니다. 저희 파골 묘주수님께서는 헤어스타일까지 신경 써야 되니 정말 피곤하시겠어요 하셨는데 제가 양봉 헤어스타일과 이 패션을 해가지고 시장과 커플링화만 될 수 있다면 매일매일 고수할 의향도 있는데, 좀 아쉽죠? 네, 제가 한번 다음에는 시장에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패션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비님께서는 계속 잠이 쏟아지신다고 제가 뭐 공부를 열심히 하셨나, 일이 바쁘셨나 했는데, 음악 한 곡 듣고 잔다는 게 계속 유튜브 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집중하셔야 되는 좀 장 열리는 시간에 졸립다고 하시는데, 유튜브 저녁에도 너무 많이 보시면 너무 감성적으로 빠져버리거든요. 그리고 또 주식시장이 또 투자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면 시간 유지하시면서 유튜브도 음악 감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라비님 또 긴장하시면서 오늘 장 열릴 동안에 매매 이어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졸리시다면 커피 한잔 하시는 것도 도움 될 것 같아요. 이분을 만나봐도 저희가 조금 분위기가 환기가 될까요? 강재현 운용역 깡쌤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재훈입니다. 네, 운용원님 오시기 전에 현대차 본전 도달해서 일단 저 절반 팔았습니다 하고 파골 묘주수님께서 글 남겨주셨는데 어제는 뭐 장비주 패드로해서 소부장 관련주들이 꿈틀꿈틀 걸었습니다. 전차 군단이 참 수익 내기가 녹록지가 않은 대표적인 또 섹터여가지고 박스권 장세 속에서 전차 군단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대응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운용원님? 시장 자체가 앞전에 이제 상단 자리를 돌파 시도할 때 못 갔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전차 이 둘이 문제였던 거죠. 지금 현재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3월 중순부터 해서 계속해서 좀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데 사실 요즘 보면은 자동차 쪽에 대한 수급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자동차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잘 아시는데 실제로 차량 판매 가격에 증가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차량 판매 수량 자체는 생산 차질로 인해서 못했지만 영업이익은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2분기부터 서서히 이제 생산의 정상화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차량의 제품 가격도 또 올리는 그런 상태이고, 그리고 환율적인 부분이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거기다가 이제 인센티브나 이런 것도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이제 1분기가 자동차가 바닥이었다. 그리고 2분기 이후부터 점점점 하반기까지 더 좋아진다. 이런 관점이 요즘 굉장히 시장에서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자동차주들의 반등이라는 부분이 연속적으로 이어진다 하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밸류적인 부분에서는 가장 싸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기아가 될 것이고요. 완성차 내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부품 같은 경우를 볼 경우는 이제 현대모비스라든지 현대위아, 만도 이런 것 중에서 좀 더 시총이 낮은 그리고 시장에서 먼저 반등이 빠르다가 된 쪽이 만도라든지 그리고 이제 현대위아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실 부품 회사들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 미국에서의 항만 적자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빠른 부품 공급을 하기 위해서 항공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은 운송 비용을 줬었다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완화가 되면서 운송 비용 자체가 감소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부품에 대해서 재고를 쌓아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역시도 시장에서 강세를 띄운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IT 같은 경우는 제 시장에서 지금 현재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답답하다라고 하시는 분 중에 대부분이 삼성전자 아니면 하이닉스 이 반도체 쪽인 건데, 이쪽이 나쁘다가 아닙니다. 근데 시장에서 이쪽이 올라가기 녹록치 않은 여건이 계속해서 만들어진다는 것과 수급적인 부분에서의 영향이 여전히 세다가 되는 건데, 이쪽 역시도 현재는 바닥을 거의 다 만들었다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IT 내에서는 앞전에 LG이노텍 같은 경우가 실적이 뭐 좋다,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해서, 그리고 애플과 관련해서 이런 쪽에서가 먼저 더 세게 움직였던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녀석이 앞전에 LG전자가 실적 발표하면서 한번 움직였고, 그리고 이제 그 외적으로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삼성 경기가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는데, 이제 IT 내에서 작은 기판이라든지 이제 IT 관련된 장비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렵게도 움직였지만, 시장에서 이런 IT도 전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만 이쪽은 반도체가 제일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고, 이쪽에 상승 탄력이 나오기 위해서는 지수 자체가 한 단계 레벨업이 돼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차곤담 때문에 좀 많이 속 끓이셨던 분들 큰 틀에서 긍정 운용력의 시간 좀 확인하시면서 점검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디테일하게 이 종목 저 또 궁금한데요 하시는 거 올려주시면 됩니다. 전차곤에 대한 뷰를 들어봤고 구체적으로 종목 올려주셔도 저희가 오늘 봐드리니까 관련돼서 궁금하신 종목들도 계속해서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강제 운용력과 출발하는 종목 진단 첫 번째 전화 연결돼 있네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종목 어떤 거 오늘 봐드릴까요? 대주전자재료요. 네, 얼마에 사셨어요? 비중 같이 알려주세요. 조금 비싸게 샀어요. 95,900원에 예, 20%요. 95,000원대 들어가신 예. 시기가 어느 정도나 되세요? 이번 달에도 이 가격대가 오긴 왔었네요, 소장님. 아니, 좀 더 높이 사가지고, 네. 이거 저기 있어요. 좀 밑에서 좀 물 탔어요. 비중을 늘리셔가지고 이제 단가가 이렇게 되신 거군요. 산지는 꽤 되셨고.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9만 원 선이 깨져서 속상하시겠어요. 음봉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점 그래서 지금 봐드릴까요? 걱정돼서요. 걱정되실 것 같은데 지금 고민되시는 부분이 뭐 손절에 대한 고민도 좀 하고 계세요, 선생님? 글쎄요, 지금 손질할 때면 손질을 해야 되고, 그 하나는 갖고 기다려야 되고요. 네, 시간을 조금 넉넉하게 더 투자하는 가능하신 여건이세요? 예, 예. 괜찮으세요? 알겠습니다. 손절을 해야 되면은 좀 하겠다 하셨는데, 뭐, 막상 또 손이 나가기는 쉽지가 않으실 것 같고, 많이 올랐죠. 바닥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조정을 받는 것인지, 최근에 좀 밀리는 이유를 좀 파악하시면서 대처법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대주전자재료도 뭐 2차전지 소재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이제 시장에서 이제 실적 전망치 자체가 좀 하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실적 전망치가 2025년도에 캐파를 증설하고 있던 거를 땡겨가지고 2024년도까지로 땡겨놓은 상태이긴 한데, 최근 들어서 해외 배터리 사업 쪽에서의 양산이 좀 늦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또 2023년부터 실적이 좀 더 가파르게 나온다는 부분이 2024년으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공장을 캐파 증설해서 더 많은 생산을 하고 이익을 낸다는 거는 2024년 땡겨놨는데, 원래 2023년도에 예정된 일은 2024년으로 늦춰진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22년과 올해 2022년이고 내년이 2023년이 되니까, 그러니까 매출의 증가라든지 영업이익의 증가는 이어진다가 되지만 시장에서 기대했던 부분들은 좀 더 늦어진다는 거,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 아무래도 고가 대비해서도 많이 빠졌고, 그리고 나서 2차전지 모멘텀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2차전지보다는 좀 더 약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밸류적인 부분에서는 뭐 크게 뭐 기대를 가지거나 할 건 아닌데, 주가 자체가 사실 엄청 올랐죠. 그러니까 그만큼 성장성이라든지 실적이 좀 어느 정도 받쳐줬었기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게 되면은 상승을 상당히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이 위로 하나 더 나오면 좋은데, 여기가 지금 매물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 매물대를
소화를 하려면은 당연히 거래량과 거래 대금의 증가는 필요하다가 되는데 어떤 이슈 자체가 세게 들어오면 괜찮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여기에 있는 매물을 소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반등이 나왔을 때 10만 원 근처를 가게 되니까 가격적인 저항과 더불어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이제 맞고 떨어진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가 추가적으로 다시 그 윗자리를 올라타서 안착하는 과정을 보여주면 이 라인대에서 매물 소화하는 과정을 들어오게 되고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가격대 이상에서 움직이게 되는데 여기를 현재 맞고 떨어질 때 추가적인 물량이 떨어진다가 돼버리면은 다시금 하단 자리대를 한번 건든다 정도까지는 최소 열어두셔야 됩니다. 이 하단이란 자리대가 현재는 뭐 86,400원 이렇게 되니까 현재 어떻게 보면은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가격대나 지금 하단 자리나 여기에 딱 중간마디 조금 아래에서 현재 대주전전 재료가 움직인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현재 뭐 제가 모르는 뭐 회사 자체적인 뭐가 이벤트가 강하게 들어오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반등 나기가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우선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가격대 근처로 오면은 우선은 절반은 바로 정리하신다라고 생각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고 나서 단기적으로 볼 때는 작년 하반기부터 올라왔었던 이 추세 라인대가 지금 현재는 한 88,000 정도 될 것 같은데 88,000 깨진다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비중을 절반 우선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84,000원 전후 이 라인대가 지지되는지 확인하고 재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봐주셨어요, 시청자님. 네. 예. 전략 다 들어보셨는데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아니, 그러면 8만 원, 아니야. 얼마 깨지면. 어떤 점이 더 궁금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어떤 점 궁금하시다고요? 아니, 네. 목표가도 모르고 있고, 지금, 이거 좀 잘 안 들려서 그런데 내가 이거 꺼놓고요. 네. 테레비로 볼게요. 그러면 저희, 진단 또 들려드린 거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빨리 끊고, 다시 돌려보게 하고 싶으셨나봐요. 네, 조금 더 궁금하신 거는 게시판에 전화 끊겼으니까 남겨주시면은 제가 추후에라도 다시 한번 전달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요즘에 정말 천당과 지옥을 오가고 있는 종목인데 일동제약 궁금하시죠? 요거 올려주신 분 계셔가지고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유튜브인데 닉네임은 따로 남겨주시지 않았거든요. 매수가가 59,000원이셔가지고 와 오늘 들어갔나 싶은 가격대입니다. 요게 10% 비중을 가지고 계신데 얼마 전에 하한가도 한번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치료제에 대한 어떤 승인권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빨리 복구가 다 됐어요. 주가가 지금 거의 6만 원 선에 근접해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등락 있는 종목이어가지고 대처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만약에 오늘 들어가신 거라면은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은 종목인지 팁 남겨주세요, 의원님. 네. 그러니까 지금 일동제약은 뭐 이 회사가 지금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이게 이제 승인이 되게 될 경우 지금 현재 화이자라든지 이런 데 약보다 더 싸다가 되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자체가 이제 뭐 감기처럼 이제 질병 등급 자체도 하나 떨어지기도 했는데 거기에 따라 앞으로의 수요라든지 그게 굉장히 크게 나올 것이라는 기대치로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 결과가 사실 어떻게 나올지 이거를 명확하게 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신약 개발이고 그 외적인 이제 임상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회사들 다 아시겠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정말 모르거든요. 회사 관계자도 이게 확실히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케이스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 기대치가 된 거고 그게 성공이 된다면 앞으로의 아무래도 치료제에 대한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아지니까 그에 따라서 실적이 한 단계 굉장히 크게 업데이트가 될 수가 있고요. 그렇지 못한다가 됐을 때는 결국 기대감으로 올라간 주가는 무너진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회사 뭐 내용만 봤을 때는 뭐 현재 뭐 현 주가가 적정 주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상태인 건 똑같은 거고 지금 현재는 이슈와 테마로 움직였던 그런 케이스라서 차트적인 부분만 갖고 얘기를 한다면은 차트적인 부분에서 현재는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올라왔다가 되죠. 그러면 하나 정도 더 남을 수 있는데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 했을 때 대신에 지금 뭐 65,000원에서 한 7만 정도 되는데 이 라인대를 올라타고 넘어간다가 되면은
그러면 좀 더 윗자리 한 번 더 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다가 되면은 결국 이 라인대에서 이탈할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되는데, 추세 라인대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 가격대가 한 5만 1,000원, 2,000원 되네요. 그러니까 이 라인대 깨지면 그때는 추세가 이탈했으니까 그때는 대형 호재가 나와서 또 급등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힘들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동제약에 대해서 좀 과감한 투자 성향 있으신 분 맞으세요? 네, 운 의원님의 전달, 네, 의견 전달해드리면서 다음 주는 또 밀려 있어가지고, 신고가 종목 한번 가볼까요? 조주식 대박님의 삼양식품, 네, 궁금하시죠? 네, 삼양식품을 사신 가격을 보니까 11만 200원에 진입하셨고, 20%입니다. 1년 넘게 홀딩을 하고 계신 상태라고 하는데 이제 슬슬 매도 타이밍 좀 잡아볼까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가격대가 딱 그 매수하신 가격 언저리입니다. 오늘 11만 500원에 현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80전 좀 잡아주세요, 운 의원님. 네, 이 종목은 제가 지난주에 아침 방송에서 해드렸던 것 같은데, 우선은 간단하게 차트로 설명해 드릴게요. 어차피 1년 동안 갖고 계셨으니까 뭐 현재 불닭볶음면이 뭐 수출이 잘 된다 뭐 한다 다 알고 계실 테니까. 그러면 지금 차트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시장에서 이 10만 원짜리 전후가 앞전에 주 매물대 상단이었습니다. 이거를 돌파하고 나서 지지테스트를 받아줬죠. 그러고 나서 오늘 강세가 나온다 되면은 시장에서 이제 매물대라고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대가 이 전체 마디의 중간 마디 정도가 1차적으로 한번 걸린다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 마디가 11만 5천에서 6천 정도 되는데 그 정도 현재 20%니까 요 라인대에서 조금 좀 줄이시고요. 그리고 나서 요 상단 자리, 앞전에 13만 4천 자리, 이런 정도 가면은 사실 이 회사는 주가가 이제 적정 주가보다 조금 높아진다 정도까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어느 정도 프리미엄 받았다가 되는데, 그러면 요 라인대에서 마저 좀 더 여기까지 해서 거의 한, 추가 매도해서 요 두 군데 자리에서 절반 이상을 정리하시고, 나머지만 더 갈 수 있느냐, 그 정도 보시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적절하게 수익을 조금 실현을 하시고 파시고 나머지 물량을 들고 대기를 하는 게 낫다고 합니다. 요즘에 화끈한 또 불맛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 삼양식품에 대해서 간결하고 네, 요점 간단하게 네, 운 의원이 남겨주셨습니다. 접수 잘 해주시고요. 다음은 저희 한화시스템으로 넘어갑니다. 머니스트 1974님의 종목 한화시스템 16,300원에 사셨군요. 20%신데 유일하게 물려있는 종목인데 라는 네, 얘기를 또 남겨주셨습니다. 첨부해서 요 멘트 남겨주셨는데 유일한 아픈 손가락이신 것 같아요. 손절가하고 목표까지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300원 손실이신데 이것만 아니면 만점 포트신가 봅니다. 네, 아마 조만간 더 포트 성적이 좋아지지 않을까 예상이 드는데 16,000원이어가지고 충분히 여유 있게 대처하실 수 있는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 종목이세요? 하나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산 관련해서도 있고, 이제 국내 이제 사드 대신해서 새롭게 이제 방어 관련된 쪽에서 레이더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나 이쪽은 거의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이쪽에 부각이 맞는데, 제가 이제 방산주들을 보는 관점에서는 딱 한 번 정도의 하락이 한 번 더 떨어졌다가 그리고 나서 올라갈 수 여건이 더 좋아진다. 사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 방산주들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한 번 부각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앞전에 휴전 비슷하게 한다라는 뉘앙스가 나오면서 한 차례 매도 물량이 떨어졌듯이 이 부분이 한번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한번 나오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뭐 이제 누리호라든지 뭐 다른 것도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모멘텀 받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수출이라든지 앞으로의 뭐 우주항공 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모멘텀 받을 수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회사 자체에 대해서는 뭐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매수하신 가격대가 뭐 굉장히 뭐 타이트하게 하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는데 이제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별 차이가 안 나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모양 자체로 볼 때는 단기적으로 지금 삼각 패턴 비슷하게 만들어놨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 가격대에서 위쪽으로 가려면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면 거래량의 증가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현재는 거래량의 증가가 좀 작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한 차례 정도 이제 밑으로 한번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 손절을 짧게 잡으신다면은 현재 15,700원 정도 이 라인대를 손절가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윗자리가 이제 16,300원이 되는데 16,700원 여기를 넘어간다 되면은
최소 직전에 이제 매물대의 중간인 18,0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열린다 정도. 근데 다만 여기를 위를 넘어간다라는 그림이 나올 때는 전체적인 방향 자체가 위쪽으로 무게가 많이 실린다로 생각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화시스템 종목 자체는 안정적이라고 보시네요. 네, 그리고 가격대에 대한 진단까지 내려주셨으니까, 네, 11,000포트 향해서, 네, 달려가시는데 분명히 도움될 만한 또 종목일 것 같아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운 의원님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한화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남겨주고 계신 분도 계신데, 같은 종목이라도 내가 언제 뭐 공략했느냐에 따라서 그 종목에 대한 체감은 아마 많이 달라지실 것 같습니다. 저희 또 러브수기님한테는 화난 시스템 이신가 봐요. 저희 시청자님께서 요것만 빼면은 저는 다 수익권인데 라고 하신 거에 많은 분들이 또 부러움을 함께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시간 날 때 저희 머니스트님, 네, 만점포트 가지고 계신 비밀도 좀 함께 비결도 남겨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이런저런 얘기 나눠보면서 네, 종목 진단 꾸려가 봤습니다. 전화도 좀 받아봤고, 제가 쭉 게시판 뭐 유튜브에 올라온 거 봤는데 그래도 뭐 손실 종목이 대부분이시죠. 그래서 고민돼서 또 올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만은 이렇게 답답함과 갈증을 계속해서 느끼게 되는 요즘 시장이기 때문에 지치지 않는 인내심이 또 중요한 네, 요즘 시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점심 아직도 못 드신 분들 잘 챙겨 드시면서 힘내시고 네, 남은 시간도 꿋꿋하게 등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못 도와드린 종목 저희가 내일도 기회 이양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못 도와드린 분들 필명도 꼭 기억하고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네, 계속해서 종목 진단도 도전해 주세요. 저희 진단 쇼는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투자 판단에 대한 다양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남은 시간도 수익 많이 내세요. 네, 고맙습니다.